시총 40조짜리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는 데는 불과 36시간이 걸렸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 규모의 은행이 파산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이고요. 안녕하세요. 벼룩나무 차윤수 조민재 대표입니다. 오늘은 다들 뉴스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과 이후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내 16번째 규모의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에 다들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깜짝 놀랐죠? 네.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도 있다 보니까 다들 그걸 되풀이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았어요. 맞아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1983년 문을 열어서 스타트업 업계의 주요 금융기관으로 우뚝 서기까지 40여 년 걸렸지만 붕괴하는 데는 단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너무하네요. 네. 40년이 걸렸는데 그렇죠. 붕괴한 데는 36시간. 채 이틀도 걸리지 않은 거네요. 네, 엄청난 속도죠. 어떻게 하루 만에 시총 40조 규모의 미국 16인 은행이 그렇게 빨리 파산이 일어난 거죠?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금 위기가 불거진 후 이틀도 안 돼 초고속으로 파산한 배경으로는 스마트폰이 꼽히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마트폰 뱅킹 런으로 배운 비운을 맞는 SVB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이전에 뱅크런이라고 하면 돈을 찾기 위해 은행 앞에 줄을 길게 선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거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저도 많이 봤죠. 네. 이제는 은행 자산이 위험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 자금을 대거 인출하게 된 거죠.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회의 참석하러 가다가 겁에 질린 창업자들이 동시에 스마트폰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야, 그렇군요. 첨단 IT 기업들의 창업자들이니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였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 2일 만에 파산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거기다 SVB가 폐쇄 직전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또 지급하고 네. CEO는 지분 매각을 그 전에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도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와. 네. 악시오스에 따르면 SVB가 지난 10일 폐쇄 결정 불과 몇 시간 전에 직원들에게 연간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하네요. 네. 파산의 조짐이 보이니까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CEO는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다고 하니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합니다. 맞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근데 가장 큰 이유로는 네. 사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들고 있어요. 네. 미국 역사상에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요즘 금리 그쵸. 상승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예치금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해야 했었고요. 네. 이런 자금난으로 국채를 싸게 내다 팔게 되고 또 이걸 메꾸기 위해 대량 신주를 발급하게 되면서 네. 주가가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지게 됐다고 해요. 이 소식이 SNS로 퍼지면서 결국 뱅크런 사태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다가 결국 은행과 경제가 도산할 위험에 처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죠. 맞아요. 지금 사실 금리 상승이 너무 급격해져서 뭐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 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나라 국고채하고 회사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13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01% 내린 3.325에 장을 마쳤고요. 10년물 금리는 연 3.405%로 하락했다고 하네요. 네, 미국 채권 시장도 국제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채권 금리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월 FOMC에서 0.5%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맞아요. 이번에 3월 달에 미국에서 0.5% 금리를 또 추가로 할 거라는 예상들이 네, 있어서 그렇죠. 한국 금리도 또 오를 거다라는 예상들이 지배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나마 이렇게 금리가 안정으로 간다는 사실이 너무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36시간이 걸렸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 규모의 은행이 파산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이고요.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의 스타트업과
IT 기업을 주 대상으로 했던 은행입니다. 벤처기업에 특화된 은행이었던 만큼 실리콘밸리의 줄 파산의 우려도 높았어요. 이곳 실리콘밸리 기업의 예치금이 대부분 이 은행에 있었는데 그 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네요, 진짜. 네, 거기다 다른 중소은행들의 뱅크런 사태와 줄 파산도 예상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가만히 있다가는 제2의 2008년 금융위기가 다시 재현될 테니까요.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갑작스럽게 붕괴한 SVB 매각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네. 미국 정부는 이날 오전 폐쇄된 실리콘밸리 은행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네. 전액을 보장하기로 와. 결정했다고 하네요. 네. 네, 이에 따라서 모든 예금주들은 13일부터 예금액 전액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일정 금액까지만 보호가 돼서 고액을 맡긴 기업들은 돈을 날릴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이번 조치로 전액 보증하고 13일부터 전부 찾을 수 있게 했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아침만 해도 13일에 블랙 먼데이다라고 예상을 네. 하면서 사실 주가 폭락, 네. 그리고 경제 혼동, 막 이런 것들을 전부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시장은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어요. 네, 이번 사태로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고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승 마감하고 환율과 국채금리도 하락 마감한 걸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오히려 좋은 시그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그 여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